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농부까지 했었는데 156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펴시고 156페이지 펴시고 요거 농무의 특징 정도는 적어 놓습니다. 농무의 특징 정제해 놓으시고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 둡니다. 자, 첫 번째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상 전개란 말에 여러분들이 시상 전개란 말에 많이들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냥 시상 전개라는 게 뭐냐면 시 안에 그냥 공간 이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별 대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 하면 그냥 시 안에, 시상 전개란 말은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시 안에 그냥 있다. 시 안에 그냥 이게 있다. 시선 이동에 따른 공간 전개. 뭐 대단한 거야? 아니요. 그냥 시선이 바뀌면 시선 이동이고요. 공간이 바뀌면 공간 이동이고, 시간이 바뀌면 시간 변화. 시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그냥 시 안에 공간 이동. 이건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시 안에 공간 이동이 있느냐, 시 안에 시선 이동이 있느냐, 시 안에 시간 변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상 전개는 그닥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닌데 시상 전개라 해보니까 뭐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다 하면 시 안에 공간 이동이 있다. 쌤, 그럼 공간 이동이랑 시선 이동이랑 다른가요? 라고 하는데 쉽습니다. 공간 이동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공간 이동이고,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다 이러면 그냥 사람은 한 자리에 있는데 시선을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그래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한다면 그 시의 화자가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천정을 보니 이렇더라, 바닥을 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문 밖을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여봤다 저봤다 여봤다 저봤다 하면 시선 이동에 따른 공간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타내는 게 이촌양도에서 소외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이런 걸 나타내는 시니까,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징이 치자마자 축제가 끝나버렸죠. 그래서 허무감과 허탈감, 이 진짜 끝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 이런 그 잔치가 끝나면 오는 건 허탈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주집 가서 못 살겠다. 그리고 장거리란 것은 그겁니다. 그 장이 선 거리, 그걸 바로 장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쇠전이라 해놨는데, 쇠전이 뭐냐면 그겁니다. 그 소 파는 곳, 그게 바로 쇠전이고,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소를 죽이는 공간. 거기서 신명이 나서,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부르고 어깨를 흔들어도 나아지는 건 없죠, 그죠? 바로 뭐 자포자기한. 여러분들도 시험 망해놓고 PC방 가서 미친 듯 게임하면 즐겁죠, 그죠? 왜냐면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 미친 시험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지금은 막 즐겁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픔만이 남아있죠, 그죠?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직설적으로. 시에서는 항상 직설적으로 안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그랬듯이 모든 시인들은 말을 할 때 그대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숨겨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법을, 시를 쓰는 법을 배우는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직설적으로 원통한 농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참여시라 그랬죠, 그죠? 참여시는 항상 뭐랑 같이 봐야 한다? 그 시절 시대 상황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농촌 공동체의 몰락을 보여주는 그런 시다. 왜 그런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 다 해줬었죠, 그죠? 그래서 산업화 정책에서 저고가 정책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비싸게 쌀을
못 파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였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158페이지 펴시고 시간 이동에 따른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아니라 공간 이동에 따른 이시의 전개 과정인데 자, 농구가 끝나고 원통함, 자포자기, 뭐 울분과함, 뭐 이런 것들 뭐 적어두시고 정지해 놓고 적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대의 상황과 장기있게 해보자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역사학 연구소 나오죠, 그죠?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를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딱히 이게 아니더라도 딱히 이 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거 보기 해놓고 엮어서 이걸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라 해서 문제 1, 2, 3, 4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참여시 계열들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보기 줍니다. 보기 줘놓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봐라. 보기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걸 위주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1960, 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그랬죠. 그죠? 뭐 산업화 도시화는 사회의 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그래서 농민 인구 가운데 58.3% 국민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농민은 미국에서 길거리 나가보면 남자 많죠. 그죠? 전 인구의 반이 남자인데 그것보다 더 많았단 소리니까 그냥 완전 농촌 위주의 그러니까 그 1차 산업국가였는데 어, 미국과 동맹을 맺었죠. 그죠?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미국은 그때도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게 남아 놀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잉여농산물과 저고가 정책으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살거리는 큰 농촌을 떠났고 떠난 농촌을 떠난 농민들 다 뭐 됐죠? 다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래도 농사 안 지으면 그래도 빚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도시로 밀려 들어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 창원도 그때 계획적으로 지어져서 우리는 그때 창원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후예다. 농촌 농민들이 계속 창원으로 이사를 해와서 거기서 산 거죠, 그죠? 네. 그분들의 후예다 우리들은. 자, 농업 인구는 44.7에서 37.5 그리고 농업의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75.7에 이르렀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상황에 사는 식구를 찾아보자. 자, 적어 놓습니다.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용사 따위야.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 자, 더 알아부터 아그스는 이 쪼무레기 부분. 그 젊은 성인 남성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가 되러갔죠, 그죠? 그리고 이 쪼무레기들도 좀 있으면 나이 먹고 도시로 나가서 힘들게 일할 예정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자, 뭐짝끼리 뭐 지시를 통해서 모아보죠. 뭐 이게 주제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뭐 적어 놓으시고 정지하고. 자, 159페이지 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농무랑 비슷한 시가 나오는데 농무가 시골의 삶을 보여줬다면 시골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보여줬다면 여기 나오는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노동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했는데 강에다 뭘 싣고 있죠? 삽을 싣고 있죠. 그죠? 삽을 싣고 있는데 자, 삽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삽.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삽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가난한 도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삽을 어디서 쓸 것 같습니다. 땅 팔 때 쓰죠. 그죠? 땅을 파거나 혹은 지형을 메꿀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삽을 쓰는 거 여러분 아마 삽을 안 잡아보셨을 건데
요거 뭐죠? 옛날 공산주의의 상징이죠, 그죠? 공산주의의 상징인데,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망치가 있죠, 그죠? 망치가 뭘 상징하는 바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자가 바로 망치를 상징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낫이 있죠, 그죠? 낫은 뭘 상징하죠? 낫은 바로 농민을 상징합니다. 이 두 명이 뭘 해야 된다? 합쳐서 연대를 이루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자본가들을 타파하고 뭐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희망찬 이상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죠? 예, 현실은 여러분도 알듯이 지금 요즘 공산주의 하는 국가 있으면 한번 그 국가를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죠, 그죠? 북쪽에.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공산주의는 뭐 망치를 바로 노동자라 상징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망치가 아니라 뭐가 있다? 바로 삽이 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는 삽을 바로 노동자의 삶을. 여러분들 망치가 필요한 거 아마 공장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삽이라 하면 바로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현장. 건설 현장 가면 삽 들고 일 많이 하거든요. 이 망치는 기술이 있어야 망치를 들지. 기술이 없으면 당연히 삽을 들어야 되죠. 어, 삽 드는 사람, 망치 드는 사람보다 삽 드는 사람이 훨씬 더 임금이 돈을 적게 받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시절 시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것들이 많냐면, 막 연대하고 서로 챙겨주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요. 망국의 노동자들이요. 서로 단결하라. 연대하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시절 1970년대, 80년대 저항시나 뭐 이런 참여시들을 보면 연대, 같이 가자, 단결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시절 진보적인 정치 사상에서 나왔다. 그때는 연대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뭐의 시대냐면 다양성의 시대니까 연대보다는 다양성의 시대니까. 근데 이 시절 70년대나 80년대 이 시절 군사 정권이 매우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런 시절 보면 뭐 시를 봐도 연대, 같이 견디니 혹은 뭐 단결, 서로 같이 힘을 쓰니 혹은 뭐 일치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진보적이었던 그래서 혁명이라면 좀 그렇고 바로 좀 진보적이었던 정치적 그런 목적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뭘 이뤘죠? 연대, 단결, 일치, 뭐 힘을 써서 누굴 몰아냈죠? 결국 그 시절 독재자이던 전두환을 몰아냈죠, 그죠? 결국 뭐 한 거다? 결국 승리한 거다. 결국 승리한 거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들이 이걸로 우리나라에 달콤한 민주주의를 뿌려주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 계열도 있었겠고. 그런데 얘네들은 축출이 돼야겠죠, 그죠? 이런 생각 없는 사회주의로 해서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제가 이런 거 보여줬다고 막 빨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시절이 그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삽질을 해보면 알겠지만 남학생들은 다 이제 군대 가셔야 되니까 좀 있으면 결국 삽질을 해야 되는데 삽을 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단순 노동에 이 굽은 허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정말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어, 이, 이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가 진짜 삽질은 힘듭니다. 그리고 삽질하는데 별 기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힘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비숙련 노동자라죠, 그죠? 비숙련 노동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숙련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삽질 같은 직업들은 언제라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못 받겠죠, 그죠? 뭐 타다가 다쳐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너 안 나오면 그만이고 쉽게 대체 가능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문가를 삼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물이 나오죠, 그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서리법입니다. 알면서 물어봤죠, 그죠? 흐르는 것이 물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다. 우리도 물과 같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노동자의 삶입니다. 노동자의 삶도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저와 같다. 그래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은 바로 노동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에 나가 노동자의 분신과도 같은 거죠. 그죠? 군인의 분신이 무기라면 노동자의 분신은 삽이다. 학생들의 분신이 펜이라면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힘들게 사니까 왜 슬픔이 없겠어요? 그래서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이 슬프고 그래도 물처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묻어둘 수밖에, 그냥 흘러가게 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적극적이고 이럴 수가 없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슬픔을 퍼다 버리듯 그냥 이 힘든가 괴로움도 흘러가게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이 끝나 저물어 깊어강을 바라보며 일이 끝나 저물어 시간 변화했죠, 그죠?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적극적으로 뭐 불의에 한가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저 뭐 할 뿐? 강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들 노동자들을 위안해 줄 수 있는 겨우 쬐끄만한 거 쭈그려 앉아서 겨우 담배 한 까치 이게 끝이고 결국 뭐 할 뿐이냐? 돌아갈 뿐이다. 예. 자, 그래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달 떴죠, 그죠? 시간 변화. 아, 그리고 예. 우리가 저와 같아서 계속 저와 같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반복됐는데 우리도 뭐 어떻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저렇다. 예. 그래서 보면 달 뜨면 예쁘고 아름답고 막 희망차고 뭐 아니면 뭐 사랑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달이 떴는데 썩은 물에 우리의 삶이 그렇죠. 방금 흐르는 물과 우리 노동자의 삶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이 어떻다? 색강바닥 썩어서 썩은 물밖에 없다. 그냥 저물어서 썩은 물이다. 이게 바로 썩은 물이 뭐와 같다? 노동자의 삶과 같다. 거기에 달이 떴는데 희망이라고 보기에는 안 그렇죠. 그죠? 희망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달이 떠도 그냥 뭐 할 뿐이야? 처량할 뿐입니다. 쓸쓸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야, 우리 삶이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도시 빈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삶으로 가난한 빈자의 도시 빈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노동자의 도시 노동자의 암담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아까 저문강의 사후시코랑 앞에 나왔던 농무랑 비슷비슷합니다, 시가. 자, 2시에 화자와 처한 상황을 알아보자. 들어가기 전에 특징만 적어 놓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 따른 시상 전개. 그래서 일 마치고 어디에 왔죠? 삽 씻으러 강변에 왔고 강에 달 뜨는 걸 보고 다시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체념하면서 돌아가야 되죠. 무력하고. 그래서 이 시에 느껴지는 감정. 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노동자의 무력감, 그리고 뭐 절망, 그리고 제일 잘 보여주는 건 체념이죠.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체념, 도시 노동자의 삶이 바로 이렇게 체념이다. 자, 그리고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도. 아까 농무랑 엄청 다르죠. 농무는 막 죽겠다니 뭐 원통하다느니, 예.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여기 보면 차분하게 예, 삶은 진짜 썩은 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의 비애 비애는 쉬운 말로 그냥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을 어렵게 말하면 비애. 자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강의 이미지에 비해서 형상화하고 됐습니까? 저거는 159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59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요거 적어 놓으시고 농무의 화자는 농무추고 울분의 저문강의 화자는 삽을 씻으며 체념한다. 자, 울분과 체념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울분은 화를 내는 거고 체념은 화도 안 내는 거죠. 그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 그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또는 노동자 현실을 문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저 시절 문학 작품들은 보통 함께하는 거, 연대나 단결 이런 의식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 시절이 그랬다. 1970년에서 80년대. 왜냐하면 독재 정권과 싸우려면 연대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0년 그 시절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저런 거 잘 없죠. 그죠? 예. 요즘은 뭐 적을 필요 없고 다 변화의 시대니까 여러분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니까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통하겠지만 그래도 저 시대가 저런 시대였다. 여러분들도 옛날 뭐 10년 전 옷이라든지 20년 옷이라든지 30년 전 써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저렇게 입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절에 그렇게 입는 이유, 그 시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 옛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화살에 대한 정서태도.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농무에서는 분노, 그리고 전문가의 상식은 그저 체념. 요거 적어냈습니다. 자, 다 했으면 160페이지 가봅니다. 정리하고 시파트는 마치고 소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농무는 1960년대 농촌 현실을 노래한 시이다. 공업중의 근대화 과정에서 답답하고 고달픈 삶, 그래서 울분과 절망을 농무를 통해 드러내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공동체 구성에서 축제의 마당에서 심령했는데 이제는 울분과 절망을 거는 성격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요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요거에는 밑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무는 축제의 마당에서 농민들의 즐거움을 나타내던 농구가 결국 뭐가 됐다? 즐거움이 아니라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변하였다. 자, 그리고 임꺽정과 서림 이거 옛날에 홍명의 대하소설 이거 되게 옛날 소설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등장이 그 설이 나오는데 빌려 농물이 주는 모습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이건 문학의 창조적 계승이다. 요걸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창조적 계승이 뭐냐면 창조적 계승이 뭐냐? 그 백서 갈 때도 또 나왔는데 백서에 또 나왔는데 요게 대하소설 임꺽정이 아마 일제시대 때 나왔던 소설일 거거든요. 역사소설 유행할 때. 근데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일제시대일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1970년이면 시간이 거의 뭐 50년 차이가 나는데 자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문학끼리 딱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앞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문학들을 뭐 하는 것이다? 창조적 계승 그러니까 이어받아서 이러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것을 창조적으로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의 임꺽정과 서림이 뜻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바탕으로 1970년대, 80년대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창조적 계승이겠죠. 그죠? 이런 것이다. 뭐 좀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뭐라 해야 되냐? 요즘은 민족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근처에 뭐 다문화 가정이 몇 갠데 다 외국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직 교과서는 안 변했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짱. 그러니까 계승해서 우리 것이 최고야. 뭐 이런 마인드인데 뭐
10년, 10년, 20년만 지나도 좀 교과서 좀 바뀌지 않을까. 자, 그리고 농민의 어두운 현실이 증언하는 농구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한다. 진보적인 인식이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현실 참여적 민중시의 성구라고 볼 수가 있다. 뭐 밑에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뭐 변화지향 진보적 의식 뭐 이거 나왔는데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설명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시절 나온 시들이 보통 저런 이 시절 시들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연대 찾고 뭐 단결 찾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시절 의식들이 다 좀 진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막 진보 보수끼리 지금도 뭐 진보니 보수니 하고 싸우는데 요게 별게 아닙니다. 진보는 뭐냐면 여러분들 1800년대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정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투표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진보했다는 서양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 여성 참정권이 없어. 여자는 뭐 투표권도 없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화해 오면서 어떻게 됐죠? 변화해 오면 어떻게 됐죠? 다 좋아졌죠, 그죠? 여성 참정권 생기고. 옛날엔 여성 참정권도 없었다니까. 그리고 또 그거 아니 참정권 자체가 없었죠. 진짜로. 참정권 자체가 없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다 좋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한테 깝치면 어떻게 됐죠? 바로 싹둑. 예, 목이 떨어졌죠, 그죠? 임금 마음대로예요. 그냥 임금 마음대로 그냥 모가지 잘라도 뭐 저나 뭐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아 그래 죽어 하면 죽는 거죠, 그죠? 몸과 머리가 분해되는 것이었다.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목 자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날 천날 대통령 욕해도 넘어가죠, 그죠? 아, 뭐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고. 그런데 요새 그런 일 없죠, 그죠? 그래서 진보가 뭐냐면 와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어떻게 된다? 굿.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좋아진다. 야 1800년도를 봐라. 임금이 지 맘대로다. 심지어 뭐도 있었나? 노예제도나 이런 것도 있었다. 여성 참정권이 어디 있나? 참정권 자체 없었죠, 그죠? 민주 독재 정권이었는데 30년 전만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 것이다? 진보는 뭐 하는 것이다? 바꾸면 바꿀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발전해야 되고 이거 뭐하다? 내가 그걸 불을 켜졌는지 예.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진보적이라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진보적 역사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계속 가면 계속 좋아지잖아. 무조건 굿 아니냐 굿. 어? 옛날에 그래 인권 무시당하고 그런 시절 봐라. 바꾸면 굿이다. 그러니까 진보는 뭐하자? 바꾸면 굿이니까 발전시키자. 그리고 개혁하자. 요런 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런데 보수란 사람들이 또 있죠, 그죠? 보수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돼, 바꾸지 마. 너 바꿨다가 뭔 일이 터질지 몰라. 아까 보니까 진보가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980년대 봐도 구렸어. 1990년대 봐도 지금보다 구렸어. 막 1990년대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뭐 길거리에서 뭐 담배 피고 뭐 쌤들 심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새 그런 이상한 사람들 없죠, 그죠? 그런데 보수란 사람들은 참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죠. 그럼 보수들은 다 바보예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보통 시간이 지나고 바뀌면 점차 좋아지는데 안 될 때 바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의 진보,
제일 진보적이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 이분들. 어떻게 됐죠? 안 좋게 됐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런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바꿔라. 다 바꿔라. 과거의 것들은 모두 바꿔버려라. 이런 거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불상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철학가 사상가들의 책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유교 관련. 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태워버려라 이거였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됐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일 뒤처지게 돼서 지금도 중국 거의 반독재 국가죠. 그죠? 공산국, 공산주의 독재를 하는. 보니까 아닐 때도 있더라. 이게 바로 보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적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하 어디에 기본을 두고 있구나. 바로 진보적인 역사의식에 기본을 두고 있구나. 보면 대충 보면 나옵니다. 뭐 연대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앞으로 나간다더니 혹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거에 냄새가 납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참여시나 1970년대나 80년대 참여시나 저항시 계열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요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글쟁이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하시면 진보적인 정치 의식을 갖고 이 작품을 썼구나. 아하 하고 하면 뭐한다?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 들어가겠습니다.